안녕하십니까, 변화우고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수능특강문학 적용학습 현대소설 8번째 작품인 송기숙 작가의 당제 작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제라는 제목의 의미는 마을 신에게 드리는 제사라는 뜻인데요. 무속신앙, 민속신앙 들어봤죠? 민속신앙을 통해서 농촌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 애환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바로 한번 보시죠. 근래는 색다른 풍속이 생겨 무섬증이 덜했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근래는 즉 요즘에는요 색다른 풍속이라는 것이 생겼나 봐요. 즉 색다른 문화요. 근데 이 색다른 풍속이 생겨나서 무섬증이 덜했다라고 하는 게, 무서움증이 덜했다, 즉 두려움이 좀 덜어졌다, 경감됐다, 뭐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좀 덜 무서워졌대요. 그 다음, 그냥 밥만 내려주는 게 아니고 도깨비를 불러 몇 가지 부탁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중심 소재인 이 도깨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당제라고 얘기했잖아요. 민속 신앙과 관련되는 그런 소재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첫 번째가 지금 색다른 풍속, 즉 도깨비를 불러서요 몇 가지 부탁을 하는데, 거기에 반만 내려주는 게 아니다 라를 통해서 추측하면 도깨비한테 여태까지는 반만 줬던 거죠. 그리고 플러스 여기에서 새로운 풍속 몇 가지 부탁을 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태까지 도깨비에게 밥을 막 제공을 했나 봐요. 즉 제사를 지내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거죠. 우리 마을 괴롭히지 마, 뭐 이렇게 밥을 이렇게 제공을 하니까 이 제사, 의식의 대상, 제2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누가요? 도깨비가요. 그리고 몇 가지 부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부탁을 하고 소망을 들어주면, 소원을 말하면 뭔가 들어주는 존재인가 봐요. 그래서 초월적인 존재이자, 그리고 무언가를 들어주니까 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깨비에게 정리하면 밥을 주고 거기에 비나이다 이거 해주세요 라고 소원을 비나봐요. 계속 가볼게요. 다리 밑에 도깨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뒤에 누가 얘기했는지가 추론돼요. 제주가 큰 소리로 부르면 다리 저쪽에서 대답을 한대요. 자, 그러니까는 우리 다리 밑에 도깨비들, 요거는 제주가 얘기하겠죠. 그리고 어이라고 대답을 하는 것은 우리 도깨비. 제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건 제사의 대장, 대상, 이 제사의 의식의 주장, 뭐 대장, 제사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제사 드리는데 대표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제주가 큰 소리로 다리 밑에 도깨비들 이렇게 불렀더니 도깨비들이 대답을 하네요. 계속 가볼까요? 자, 미리 뽑아 거기 보내놓은 녀석들이 도깨비 목소리로 가성을 써서 대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 도깨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미리 뽑아 거기 보내놓은 녀석들이라고 하니 도깨비의 대역들이겠죠.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도깨비 역할을 하는, 즉 배역을 맡은 사람들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 어이라고 하는 것은 도깨비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계속. 그동안 잘들 있었는가? 어이, 잘들 있었네. 동네도 별일 없는가? 했더니 덕분에 동네도 별탈이 없네 라고 해요. 덕분에라고 하네요. 도깨비 덕분에. 그러면 여기서의 도깨비는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 역할을 하는 거겠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도깨비는 하나의 이 마을을 지키는 이제 이 귀신이자 뭐 하나의 초월적 존재, 요건데 이 도깨비들이 마을을 잘 다스려주고 괴롭힘을 하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 잘들 있었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이 도깨비한테 얘기해 주는 거고요. 잘들 있었다, 잘 있었다, 동네도 별일 없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도깨비가 수호신 역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이런 제주의 대사겠죠. 자, 계속.
금년에도 올해도 당제 지내고 자네들 밥을 가져왔은께 차린 것은 없네마는 밥은 많이 가져왔은께 싸우지들 말고 오손도손 나눠 먹소라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그래 금년에도 이 중심 당제 쓸까요? 네, 마을 신에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 의식 있죠? 자, 그래서 올해도 당제 지냈고요 하는 우리 민속 신앙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자네들 다시 한번 도깨비들이요, 밥을 가져왔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 아까 제2의 대상이다, 제사의 대상이다, 밥을 제공을 하니까요. 자, 그래서 잘 먹어라, 밥을 제공하고 있어요, 조공하고 있어요. 고맙네, 맛있게 묵을라네, 킬킬 하면서 도깨비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대답을 하겠죠. 요새 와서는 자네들도 철이 들었는가 어쨌는가, 다리 밑에 불도 안 쓰고 사람 홀려가는 일도 없고 그런 일은 영판 잘한 일이네. 이 뒤로도 그런 짓은 하지 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제주겠죠? 자, 먼저 자네들도 철이 드는가 어쨌는가 다시 한번 헷갈리지 마세요.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건지. 다리 밑에 불도 안 쓰고 사람 홀려가는 일도 없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랬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다리 밑에 불도 쓰고 사람도 홀리고 라고 하는, 즉 과거의 도깨비들이 어떻게 했는지 행적들을 알 수 있겠죠. 다리 밑에 불도 쓰고요, 사람도 홀려가요. 그래서 그게 뭐 예를 들어 사람이 실종됐다 하면 옛날 사람들이 이제 도깨비가 홀려가지고 잡아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고, 이런 불들을 뭐 도깨비 불이라고도 얘기를 해주고요. 자, 근데 그런 일은 영판 잘한 일이네, 요즘에 이거 안 해서 너무 잘한다고 칭찬해주죠, 도깨비들한테. 그리고 이 뒤로도 그런 짓은 하지 말게 하면서 당부해주죠. 그러니 도깨비들과 주고받는 대화 장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도깨비 아니고 도깨비의 역할을 맡은, 배역을 맡은 마을 사람이겠죠. 자, 그래서 앞부분에서는요, 여러분, 이 대화 방식, 그리고 이 부분이 색다른 풍속이다, 색다른 문화 관습이다 라고 하는 거, 여태까지는 도깨비들한테 우리 마을 잘 지켜주세요, 괴롭히지 마세요, 사람 홀려가지 마세요 해서 밥을 제공해주고 제사를 지냈다면, 이제는 플러스 뭐요? 부탁을 몇 가지 뒤에서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한테 얘기해 주는지, 제주가 도깨비, 도깨비가 제주, 요거 대화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뒷부분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잘 알았네. 그렇지만 동네 일에 삐딱하게 구는 녀석 있으면 옛날 한분 영감 끌고 댕기듯이 산으로 들고 끌고 댕기다가 바위 틈에 꼼짝 못하게 끼워 놓을 것인 게 안심하지 말게 하면서 도깨비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칭찬하고 당부를 했더니 앞부분에서 알았다고 대답을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근데 동네 일에 삐딱하게 구는 녀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동네 일에, 즉 마을 일에 비협조적인 사람들이 있다면, 비협조적 인물들이 있다면, 도와주지 않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옛날 한몰 영감 끌고 다니는 것처럼 끌고 댕기다가 다니는 거거든요. 다녔던 것처럼 산으로 들고 끌고 다니다가 사투리가 좀 있어서 바위 틈에 꼼짝 못하게 끼워 놓을 것이야, 간심하지 마 라고 해요. 자, 여기에 마을 주민 중에요, 한몰 영감이 있어요. 마을 주민이거든요. 마을 주민. 근데 한몰 영감이 예전에 실종이 된 거예요. 근데 또 바위 틈에서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짓이, 이러한 상황이, 실종 상황이 도깨비가 한 짓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말을 통해서 우선 한몰 영감의
일이 도깨비의 소행이구나.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마을에 비협조적이고 방해하는 인물 있잖아. 그 한몰령감 막 끌고 다녔던 것처럼 산도 들로 끌고 당기다가 꼼짝 못하게 할 거야. 벌 줄 거야 라는 거죠. 그랬더니 뒤에 부분 우리도 조심할란 게 그런 짓은 함부로 하지 말게 라고 하면서 우리도 조심할 건데 그런 짓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당부하죠. 그런데 이번에도 자네들에게 몇 가지 부탁이 있네. 이제 부탁할 겁니다. 이런 말은 자네들한테 할 말이 아니네만은 금년에도 쌀값이 말이 아니라 농촌 사람들은 죽을 맛이네. 그 쌀값을 매기는 작자들 말이요 하면서 이제 부탁을 할 건데 여기서 먼저 신세한탄 하죠. 뭐요? 금년에도 올해도 쌀값이 말이 아니다. 농촌 사람들은 죽을 맛이다 라고 해서 이 농촌 사람들의 농민들의 고충을 얘기합니다. 즉 너무 먹고 살기 힘들다겠죠? 그 다음 쌀값을 매기는 작자들 중요한데요. 쌀값을 매기는 작자들은 누구일까요? 자, 쌀은 농민들이 지어요. 그럼 쌀은 가격을 적는 거는 농민들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정부 관료들이 쌀값을 매깁니다. 책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부 관료들이 쌀값을 매깁니다. 농사를 지었을 때 쌀이 뭐 2,000원인지 2만 원인지 이런 것들은 정부 관료들이 합니다. 근데 그 작자들이 어떤 작자들인가 쪼까 알아갖고 하는데 그 작자들이라고 하는 일단 작자부터가 부정적이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작자들이 어떤 작자들인가 조금 알아갖고 그 작자들을 옛날 한몰령감 끌고 댕기댔기 방방 긁고 끌고 댕기시러 농촌 실정의 의장가 한번 구경을 시켜. 그 작자들 누대기를 칵 쥐어박아 불란게 끌고 댕기적인 우리 동네도 꼭 한번 끌고 오게 하면서 얘기하네요. 자, 그러니까 혼내줘 이거죠. 이 작자들 정부 관료들 혼내줘 뭐 이건데 지금 옛날 요거 하지 말라고 분명 함부로 하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부축이네요. 자, 아무튼 댕기댕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니는 것처럼 끌고 사투리라서 다니면서 농촌 시청이 지금 열악하다. 어쩐가 한번 구경을 시켜. 그 작자들 농태기를 칵 쥐어말라 불란게 다닐 적에는 우리 동네도 꼭 한번 끌고 오게 라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벌어주라 이 부탁의 내용이죠. 정부 관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비판적인 태도로 바라보고 있죠. 지금 정부 관료들 쌀값을 매기는 작자들 때문에 농민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도깨비들아 벌 좀 줘라. 그리고 우리 농촌 실정이 어떻게 얼마나 열악한지 한번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랬더니 도깨비가 얘기합니다. 알았네. 그 작자 끌고 댕기시러 반 죽여놓든지 바이크 틈에 끼워놓든지 할 것인게 그리 알게 라고 하네요. 알았다고 수락을 합니다. 이 작자들이 농촌 사람들하고는 무슨 왼수가 졌는가 어쨌는가. 지그들이 만드는 텔레비, 냉장고, 전기담아, 농약 이런 것들은 지그들 기분 내키는 대로 값을 매김시로 말이요. 어째서 촌놈들 쌀값은 농사 짓는 사람 따로 값 매기는 사람 따로냐 이 말이요 하면서 불평불만 계속 얘기를 하죠. 즉 이 때 당시의 사회 구조, 산업 구조를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농촌 사람들하고 뭔 왼수가 졌는가, 왜 우리 괴롭히냐 이거고요. 지그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다시 한번 정부 관료겠죠. 이 관료들이 만드는 텔레비, 냉장고, 전기나 요거는
굉장히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거고요. 기계적으로. 그리고 이런 것들은 농산물이 아니죠. 공산품들이라고 합니다. 대량 생산하는 공산품들은요, 기분 내키는 대로 값을 매기시면서 라고 하죠.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비싼 값을 낸다 이거죠. 근데 촌놈들 쌀값, 요거는 지금 대조적이다. 요거랑도 대조적일 수 있고요. 기분 내키는 값, 요거랑도 대조적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농민들의 이 쌀값, 농산물들은 가격을 농사 짓는 사람 따로, 농민들 값을 매기는 사람 따로냐 이 말이요. 그래서 농민 따로냐, 값 매기는 사람 따로냐, 관료들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네, 비판적 태도 계속. 무식한 놈, 문자 속은 몰라도 말귀 돌아가는 짐작은 있더라고. 우리도 텔레비를 본 게 알만한 것은 대충 짐작을 하는데 말이요. 지그들이 만드는 그런 물건들은 수출까지 해서 재미를 보고, 또 다른 나라 것들은 절대로 수입 못하게 해놓고 지그들 것만 풀어가지고 2불, 10불로 재미를 보거든. 자, 문장 좀 기니까 끊고. 우선 자신들이 무식하다. 근데 우리도 짐작은 있다. 알만한 것은 대충 짐작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무식해도 문자의 속은 몰라도, 문자의 뜻은 몰라도 테레비를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건 안다. 상황은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이 작품은 좀 사투리도 많고 좀 구어체 대화가 좀 많아가지고 내용 파악이 조금 더딜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계속 해드릴게요. 지그들이 만드는 그런 물건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관료들이 만드는 공산품들이라고 했죠. 공산품만 쓸게요. 수출까지 해서 재미를 본대요. 이 상황은 뭐냐면, 얘는 막 수출까지 해가지고 우리나라 쌀을 막 수출해서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막 그러지는 않았다 이거죠. 공산품만 대기업의 냉장고, 텔레비전만 이렇게 수출을 막 한다. 그 다음 또 다른 나라 것은 절대로 수입하지 못하겠는데요. 이 구조 보세요. 그러면 다른 나라 외국산 냉장고, 텔레비전 이런 것들은 들어오지 못해요. 그럼 국산품만 쓰게 되겠죠. 지그들 것만 풀어서, 지그들 것만 팔아서요. 2배, 3배 재미를 보거든 이라고 하죠. 자, 요때의 재미는 사실 관료들의 폭리겠죠. 관료들의 폭리. 요게 이제 말로 풀어서는 수요는 계속 사람들이 우와 텔레비전이다, 냉장고다 하면서 수요는 계속 생길 거예요. 근데 이 공급량을 제한해 놓죠. 이 딱 수입산은 못 들어오게 하고, 즉 수입산은 못 팔고 못 사고, 그리고 요렇게 수출까지 해서 이 사람들은 막 돈을 막 버니까 결론은 이 국내에서 수요량은 굉장히 증가를 하는데 이 공급량을 제한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가격이 비싸져도 살 수밖에 없거든요. 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다. 가격의 폭리다. 정부 입장에서. 우리 집 막 냉장고가 너무 필요한데 수입도 못하고, 우리 국내 시장 것만 그러면 사야 되는데 냉장고가 몇백만 원이어도 필요하니까 사겠죠.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그런디 어째서 쌀값이나 쇠고기 값은 그것이 쫙 올라가지고 촌놈들이 재미를 보려고 하면 그런 것은 수입을 하냐 이 말이요 라고 하네. 자, 그러니까 공산품과 대조적인 거 보이나요? 네, 쌀값이나 쇠고기값, 우리 농산물들 조금 올라서 재미를 보려고 하면 그런 것은 수입을 하냐 이 말이요. 수입을 안 한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농산물들은 수출을 안 하고요. 정확하게 하면 수출을 안 하고 외국 이 상품들은 막 수입을 한대요. 쌀값,
막 미국산, 호주산, 네, 뭐 다양하게 쌀값도 동남아, 중국산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수입을 왜 하냐 이거죠. 수입을 제한을 안 한다. 그러면 중국산 쌀이 싸요. 만약에 저렴해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서 소비가 퍼뜨려지죠. 그럼 이익을 못 한다 이거죠. 그래서 수입을 제한을 하지 않는 건 농산물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주장의 입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사회 구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계속 가볼게요. 중략 부분 줄거리. 댐 건설로 인해서 마을이 수몰될 처지에 놓이자 마을을 지켜준다니 당나무의 욕심을 낸 외부인들은 이를 사기 위해서 마을을 와서 흥정을 벌입니다. 먼저 중략 부분 줄거리에서 요즘에는 막 댐 건설로 인해서 마을이 막 수몰될 처지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당시에 물론 댐이 지금 계속 건설되긴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너무 진짜 무지막지하게 댐을 많이 세웠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댐 건설, 이 건설을 확대하는 당시 상황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마을이 수몰될 처지에 놓인다면 피해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이 그냥 댐 자체가 돼가지고 범람할 수도 있고 하니까 아무튼 수몰된 마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마을을 지켜준다는 당나무, 이게 사실 당제잖아요, 제목이. 그래서 민속신앙을, 그리고 전통적인 가치인데 이거를 욕심을 내요, 외부인들이. 이를 사기 위해서 마을에 와서 흥정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가볼게요. 제 지내오시던 걸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댐에 물이 차면 그때는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떠나듯이 당산할머니도 떠나지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지금 외부인이 설득을 하고 있어요. 외부인. 이때 제라고 하는 건 당제겠죠? 말 제사요. 이 당나무한테 이렇게 비나이다 이 당자 할머니한테, 이렇게 당산 할머니한테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나무를 자꾸 베어가려고 하니까 설득을 하는데, 지금 당제 제사 지내온 걸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마을이 수몰된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집 버리고 떠나지, 당산 할머니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계속. 그러면 당나무도 빈집이나 마찬가지로 물속에 썩고 말 텐데, 그냥 그렇게 썩는 것보다 목물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오래 남을 테니 당나무로 보더라도 그게 한결 낫겠지요. 일단 목물은 주석에 달려 있겠지만 나무로 만드는 나무의 물건이에요. 목재 물건인데 뭐 테이블도 되고 뭐 도마도 되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을 텐데요. 이 나무를 수몰되기 전에 베어서 물건을 만들자,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거죠. 설득. 자, 그래서 이 당산할머니를 핑계 삼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이 남의 동네 당나무를 그렇게 염려해 주다가는 이 동네 강아지도 내일부터 금목걸이 걸고 나서겠구만,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오지랖이 넓다, 너 속셈 안다, 너가 뭐가 위해 주는 척 하지만 너 핑계인 거 안다 하면서 너의 목적은 목물이지 않냐, 이렇게 마을의 영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 요거의 말하기도 순특강 문제 풀어봐서 아시겠지만 상대방의 속셈을 알아채리는 거죠. 상대의 속셈을 알고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래서 이 뜻은 그렇게 오지랖이 좋고 배려심이 넘치면 동네 강아지도 불쌍해서 금목걸이 걸어준다 이거예요. 자, 뒤에 그렇게 핀잔만 주실 일이 아닙니다. 호랑이도 죽으면 박제를 해서 잘 보이는 데다가 진열을 해놓지 않던가요? 하면서 이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때 호랑이라고 하는 건 죽으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당나무겠죠. 당나무.
근데 그 당나무가 썩어서 없어지고 그냥 끝이 아니라 박제를 해놓는데요. 호랑이가 박제되듯이. 그래서 얘는 당나무의 목재, 즉 목물을 해서 잘 보이는 데다가 남기면 어떠냐라고 얘기하며, 그런 이치라 생각하면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계속 설득을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그쵸? 네. 그리고 요것도 비유를 하고 있다. 당나무, 목물을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호랑이 박제 케이스를 비유하면서 얘기하고 있네요. 그랬더니 이제 영감님이, 그럼 자네는 자네 할머니도 돌아가시면 호랑이 맨키로 호랑이처럼 점점점점, 약간 돌아가신 할머니 건드니까 선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얘기하다가 이제 말을 뚝 끊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말은 너무 심하다 싶었던지 영감은 말을 삼키며 끙 매듭 힘만 썼다. 목물장수도 허허 웃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여기 사실 영감의 행동, 그리고 허허 웃었다라고 하는 이 영감과 이 목물장수, 자, 인물의 심리와 행동들 보여주고 있어요. 표정. 그래서 이 작품 전지적 작가 시점. 그래서 내가 너무 좀 선을 넘었네 하면서 영감이 좀 뜨끔하신 거죠. 그래서 호랑이처럼 돌아가신 할머니도 좀 박제를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려다가 이게 좀 끊었어요. 그 다음, 어서 가게 그런님 더 놀려갔다는 지벌을 받아도 크게 받아. 지벌이 뭐냐면 신의 벌, 뭐 부처의 벌인데, 의역하면 뭐 천벌이라고 여러분이 평소에 많이 들었던 천벌이라고 인식하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천벌을 받아도 그게 맞아. 장사하는 사람이 괜한 지벌 입지 말고 천벌 입지 말고 어서 놀아서 하면서 강경한 태도죠. 강경한 거절. 그랬더니 포기하지 않아요. 수몰지구에서 당나무를 많이 사와봤으니 말씀입니다마는 많이 해봤대요. 경험이 있다. 5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50만 원 준다고 했대요. 이때 당시에. 섭섭하시다면 20만 원 더 얹겠습니다. 70만 원. 잘 생각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돈을 무기로, 돈으로 설득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저 사람이 가라면 갈 일이지 지벌을 못 맞아서 어디가 많이 근질근질한 모양이네 하면서 천벌 못 받아가지고 근질근질하니 왜 저렇게 끈질겨 하면서 화가 조금 잔뜩 났어요. 자, 계속 지벌을 때리기로 하면 못 때리는 게 없어. 천벌을 때리기로 하면 못 때리는 게 없대요. 계속 지금 분노 얘기해주는 부분. 디귿. 자동차 바꾸는 그것이 세고 검은 게 거기는 못 때릴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네. 자, 계속 얘기하는 지벌, 신의 벌, 천벌. 그 천벌이 어디요? 자동차에게 너는 박힐 수 있다. 왜요? 이 외제인이니까 자동차, 자가용을 끌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런데 바퀴는 그것이 쇠이고 고무이니까, 이게 사투리랑 이 말투 때문에 그것이 쇠고 고무인께 이거죠. 쇠고 고무니까 거기는 못 때릴 것 같아? 자동차도 사고 날 것 같아. 야, 너 그렇게 하다가 자동차 사고다 라고 해줘. 너 천벌 받아서 신이 자동차 사고 내도 너 못 책임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순수한 문제에서도 사실 저게 뭔 말이야 막 이렇게 못 알아들어서 못 본 친구들이 좀 있을 텐데 요렇게 사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뒷부분 낯짝이 양푼 밑바닥으로 유들유들하던 목불장수도, 자, 목불장수 계속 외지인이 나왔잖아요. 자, 외지인의 캐릭터가 나와요.
낯짝이 얼굴짝이요 양푼 밑바닥으로 유들유들 양푼 밑에 되게 오래 사용하면 반질반질하는 그런 밑바닥 양은 냄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얼굴이 아주 맨들맨들이라는 게 말은 아주 청산유수다 교원영색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원영색 빛 좋은 게살구처럼요 얼굴은 막 너무 예뻐. 교화란 말을 하고 교원 그래서 그러한 목물장수의 그런 캐릭터 설명을 하고요. 근데 그 목물장수는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경제적인 이익, 돈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죠. 전통적인 가치관보다요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사람이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 뭐 할머니 건드렸을 때도 돌아가신 할머니 건드렸을 때도 너 할머니 돌아가시면 박제해라 막 이렇게 하는 것도 허허 웃어 넘겼는데 여기에서 야 너 처음 볼 자동차는 못 갈 것 같아 했더니 눈을 흘기는 거죠. 뒷부분 가볼게요. 며칠 뒤 또 한 사람이 왔다. 계속 여기 당나무 인기가 많아요. 이 작자는 동백나무와 모가나무 같은 나무만 보고 다니는 게 목물장수가 아니고 정원수장수인 듯 했다 해서 그 사람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지인의 이 어떠한 관심사인지를 추측하고 있는데요. 가볼게요. 한참 동네를 싸대고 다니더니 이 작자도 당나무에 군침을 삼겼다. 이게 지금 관심을 가졌다를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기는 30만 원을 더 얹어 100만 원을 귀를 채우겠다는 거다. 꽉 채우겠다라는 것을 귀를 채운다 이거죠. 꽉 채운다. 아까 제시한 사람 70만 원 제시했잖아요. 자기는 30만 원 더 얹어서 100만 원 꽉 채워서 줄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파자는 것은 아니겠고 역시 그런 속으로 목물점에 되팔아 넘기자는 수작인 듯했다. 그러니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 뿌리채 이렇게 파가지고 다른 데다가 옮겨 심으면 이게 나무를 훼손하는 일은 아니니까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까봐 이 사람의 속셈까지도 부연 설명해 주는 거죠. 파서 가는 건 아니고 이 사람도 역시나 목물, 나무를 훼손하면서 물건을 만드는 그렇게 되팔아 넘기자는 수작인 듯했대요. 그 다음 허허 말 죽은 원통보다 채장수 몰려드는 것이 더 속상하다마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우선 표현법은 속담이에요. 관용어라고 해도 맞고요. 관용어 안에 속담이 있으니까 속담을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 근데 각각의 뜻 아셔야 되겠죠. 말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원통이에요. 슬퍼요 라고 하는 거. 자 여기서 뜻하는 바는 뭘까요? 마을이 어떻게 돼서 슬프다, 원통하다? 마을이 앞부분 댐건설로 인해서 수몰될 처지잖아요. 그래서 말 죽은 원통은 마을이 수몰될 위기요. 근데 채장수 몰려드는 것이 더 속상하대요. 그래서 채장수 몰려드는 거, 즉 누가 몰려들고 있어요? 지금 외지인들이 막 껄떡거리고 있죠. 외지인들이 막 계속 팔으라고 설득을 해요. 판매 설득. 이게 더 서럽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안 그래도 자신의 고향이자 마을이 지금 땡건설로 인해서 수몰되는 거 너무너무 싫은데 거기에 자꾸 설득을 하니까 이 당나무 팔라고. 자, 그 다음 동네가 망조가 등께 채장수에 갓바치에 벼라벌 종자들이 다 끼어드는구만 이렇게 얘기하네. 자, 그러니까 망하는 징조에 드니까 채장수, 갓바치, 별의별 종자들 아주 그 파리 새끼들까지 다 꼬여 막 이렇게 해서 한탄하죠. 신세 한탄. 뭐 개탄 다 됐고요. 이 작자는 더 몰풍스럽게 내쫓았다. 모질게 내쫓았습니다. 돈이 100만 원이면 그 돈이 다 얼만데 그러시오? 거기다가 당나무도 끼워 팔면 그것도 80만 원은 받을 텐게 그러면 200만 원 가까운 돈인데 저절로 굴러온 돈을 발로 차 넘기잔 말이구만. 이 멘트 딱 봐도 돈 중시한 사람이죠. 이 멘트는 뒤에 나오는 삼식이라는 젊은이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식이 젊은이는요 이 멘트를 보면서 돈 100만 원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200만 원 가까운 돈이면 그렇게 넘기지 말자 하면서 이 사람도 경제적인 이익, 돈을 중시하죠. 근데 중간에 이제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윗당나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을이 이렇게 뭐 밑에 있고 뭐 이렇게 언덕 자체가 뭐 이렇게 있다가 또 마을이 이렇게 있고 하면 여기 위에 나무가 있고 밑에 나무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수몰될 위기거든요. 그러면 멀쩡한 이제 윗당나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노리는 사람들은 여기 당나무, A 당나무라고 할게요. A 당나무, 아래 당나무를 노린다면 지금 삼식에는요, 갑자기 이제 잠기지도 않은 멀쩡한 당나무를 베어가지고 같이 이제 끼워 팔기를 하자예요. 그렇게 하면 여기까지도 7, 80만 원은 받으니까 이 170만 원, 180만 원, 200만 원 가까운 돈이니까 요거 다 묶어서 팔자, 끼워 팔기 하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이 당나무 파는데 적극적이고 이 영감과 굉장히 대조적인 가치관을 보이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부분 삼식이라는 젊은이였다. 무엇이 어쩌고 어째? 물에 안 잠기는 윗당나무까지 팔아먹자고 하면서 분노하죠.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영감 거렸던 그 영감, 네, 이 앞에 수식이 붙습니다. 자리실 영감이 담뱃대를 내지르며 고함을 내지렀다 하면서 분노하시죠. 그래서 이 자리실 영감과 위에 나오는 삼식이라는 이 젊은이의 가치관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죠? 가치관 대조. 고함을 질러요. 이런 일은 그렇게 외골수로만 생각할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라고 하네요. 외골수, 뭐 외골 들어봤죠? 그러니까 한 가지의 일을 고집하는 거, 뭐 고수한다, 계속 버틴다 이런 건데요. 그걸로 생각하시는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삼식이 편을 들죠. 누가요? 이장이에요. 이장도 덩달아 삼식이 편을 들고 나섰다. 그러니 자리실 영감하고도 가치관이 대조적인임을 또 나오네요. 그 다음 당나무가 물에 잠기면 당산 할머니도 나무에서 떠나고 말 텐게 아래 땅나무는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러니까 당나무가 물에 잠기잖아요. 그럼 당산 할머니도 물에 잠긴대요. 그 다음 윗당나무도 동네에 있고 당나무 있지. 동네 사람들은 다 떠나고 없는데 당산 할아버지는 거기에서 무얼 하실 거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 멘트는 당나무도 동네 있고 당나무 있지 동네 없고 당나무 있진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네. 자, 그러니 이 동네보다 당나무를 중시하는 이 영감하고 달리 동네 사람들을 더 중시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당산 할아버지도 없지 않냐. 계속 동네도 없는 당집에서 당산 할아버지가 무슨 종이라고 연부를 하실 것이고 강태공이라고 납치질을 하실 것이오 라고 하네. 그러니 수물이 되면 이제 다 끝인데 이게 무슨 일이야, 팔아먹자 라고 강경하게 또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당나무 팔자는 설득을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허허, 아무리 동네가 망주가 들었다고 이것이 시방 뭔 소리요? 지금 뭔 소리요? 하면서 지금 분노 계속 개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미음 인사불성도 유분수제 물에 안 잠기는 생당나무까지 팔아먹자니 이러다가는 조상 외등 팔아먹자 팔아먹자는 소리는 안 나올 줄 모르겠구만. 허허 막 이래요. 그러니까 당나무도 팔아먹자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너 조상 무덤도 팔아먹을래? 돈 되면?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굉장히 씁쓸한 현실을 우리 자리실 영감이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 안 나온다는 표정이었대요. 자, 요 미음의 의미는 그거죠. 조상 요 소리 안 나올 줄 모르겠다. 그래서 이 조상 모시는 전통도 없어질 것인가 소멸될 것이라는 것을 걱정하고 우려하죠.
그래서 조상 모시는 것도 이제는 안 한가 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까놓고 말해서 외등에는 조상 유골이나 있지만은 당나무에 귀신이 붙었다고 한 게 그런가 보다 하재. 당산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있든지 없는지 누가 봐서? 삼식이는 말을 해놓고 눈길을 돌렸습니다. 또 잔소리 들을까봐 이제 외면을 하는데, 이 삼식의 입장에서는 그거죠. 묘짤이에요, 묘짤. 조상 유골이 뼈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당나무에 귀신이 붙었다고 하니까 당산 할아버지나 당산 할머니가 있는가 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누가 봤냐, 어떻게 아냐, 뭐 이렇게 해서 미신에 대해서 굉장히 비신 취급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봤소? 라고 하는 이 삼식이 이 당나무 혹은 뭐 당제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거를 미신으로 취급해버립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요, 이렇게 가치관의 대조가 뒤에 부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 인물이 지금 나오는 자리실 영감이고요. 이 자리실 영감하고 가치관이 대조되는 게 지금 삼식이에요. 그리고 가치관이 대조되는 인물이 또 한 명 나오죠. 누구요? 이장이요. 자리실 영감은 민속 신앙을 지키는 전통적인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삼식이나 이장 같은 경우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뭐 실리를 추구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가치관 대립이다 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의 입장마다 대립적인 의견들이 각각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 문제에서도요, 대화, 인물들의 대화를 중심으로 갈등이 전개되고 있다,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거 시성 정답이었죠. 그래서 서술 방식까지 꼼꼼히 알아두시고요. 이 작품은 1983년에 발표된 소설로 감내골에 사는 한몰 영감 내외로 중심으로 일제강점기로부터 6.25 전쟁에서 산업화 시대까지 이르는 격변하는 근현대사 속에 사회의 질곡에 따른 아픔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당제, 마을 신에게 제사 지내는 거죠. 당제 도깨비 민속신앙을 통해서 일제감정기에서 6.25 근대 산업화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겪어온 아픔을 극복하며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감내골의 사람들을 보여준다. 그래서 민속신앙이 중심 내용이고 또 순환 극복 의지를 보여준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 중략 부분 줄거리 앞부분에서는요, 우리 도깨비라는 소재가 중요했었습니다. 도깨비라고 하는 소재는 밥을 이렇게 주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2의 대상으로 나왔었고, 또 정부 관료 같은 아주 못된 사람들, 마음이 안 드는 사람들한테 벌을 주는 존재, 그래서 하소연할 수 있는 존재, 또 부탁을 잘 들어주는, 즉 초월적 대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하소연도 들어주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믿음을 주는 존재. 그래서 실제 도깨비가 나와서 전기적인 요소가 아니라 민속신학이다 보니까 이 도깨비의 역할을 맡은, 배역을 맡은 사람들이 나와서 제사의, 즉 제사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제사 주장이 나와서 도깨비랑 서로 말을 주고받는 장면, 대화하면서 쌍방으로 소통하고 쌍방으로 교감하는 장면, 그리고 뒤에 부분에서는 이 자리실 영감 당나무를 굳건하게 지키고 외지인으로부터 당나무를 보호해주는 그런 장면, 그리고 마지막 마을 사람들이 그 와중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해서 삼식이와 이장 같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장면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몰 영감이 중간에 많이 나오는데, 결론은 전체 줄거리 읽어보시면요, 한몰 영감이 이제 6.25 때 아들을 잃어버려요. 아들이 실종됐는데 그 아들을 이제 계속 이 마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슬픈데, 이 도깨비한테 오지 말아라,
이 북쪽에 갔다면 여기 남쪽으로 내려오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도깨비한테 말을 대신 전해달라고. 그러면서 왜 남으로 내려오지 말라고 하냐면 남쪽엔 간첩이다 라고 한다면 바로 즉시 처벌을 당하고 죽으니까 위에서 편안하게 살아라, 내 말 좀 전해다오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절대 죽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부모의 아픔, 서러움 이런 것들을 도깨비라는 초월적인 존재이자 민속 신앙에게 전달해주면서 그런 애환을 보여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장면까지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